안녕하세요,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차를 타면서 바로 인사를 먼저 드렸어요.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E클래스 차량이거든요. E클래스 차를 왜 지금 끌고 나와서 이러고 있냐, 신차 판매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입차가 뭔지 아십니까? 바로 이 E클래스. 그리고 5 시리즈가 지금 쌍두마차로다가 1, 2위를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존심 제네시스 G80 모델이 지금 경쟁 매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. 근데 신기한 게 세계적으로 이제 E클래스가 명성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네시스 G80이 훨씬 더 많이 팔린다. 우리나라 신차 판매량 10위에 링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가격을 치고는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그럼 실제로 제가 타고 있는 이 E클래스와 그리고 제네시스 G80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차가 더 나은지, 중고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차가 더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. 먼저 이 E클래스의 느낌부터 한번 보자면, 솔직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지금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느껴지는 거는 W213 전기형과 다를 게 없다, 이 솔직한 말입니다. 근데 213이 그래서 별로냐? 아니에요. 저는 이제 2016년에 나온 그 213을 리뷰를 한번 하면서 미션이 좀 이상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실제로 여러 E클래스를 타보니까 대부분 미션이 변속이 부드럽고 좋더라고요. 빨리빨리 운전하는 성향인 분들은 굉장히 울컥거리고 미션이 좀 뭔가 타이밍을 못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저처럼 스무스하게 운전하는 분들이 운행했을 때는 정말 변속이 된지 안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충격 없는 변속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해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편하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? 그거는 S클래스에 해당되는 말이다. S클래스는 실제로 탔을 때 시트에 앉기만 해도 안락한 느낌을 보여줍니다, 실제로. 근데 E클래스는 아니에요. 좀 덩치가 크신 분들이 앉았을 때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. 이따 G80이랑 비교를 해볼 거지만 G80에 비해서 운전석이 조금 좁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. 5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이게 독일 차량들은 좁은 느낌이 든다. 근데 아우디는 전륜 기반이다 보니까 좀 넓은 느낌을 주고요. 근데 그거보다 더 넓은 느낌을 주는 게 제네시스인데, 후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죠. 그리고 이 하체의 느낌은 독일 차라서 딱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, 물론 국산차보다는 물렁물렁한 막 에쿠스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진 않지만 BMW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스무스한 느낌을 주고요. 그리고 이 E클래스가 저는 좀 타면서 느끼는 특징이 요철이나 좀 울퉁불퉁한 길을 만났을 때 분명히 충격은 느껴지거든요. 그런데 몸이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. 외부 충격이 느껴지지만 실내에서는 큰 변화 없이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거는 진짜 벤츠가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보통 벤츠 하면 옵션이 좀 안 좋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거든요. 이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 모델은 옵션이 안 좋은 게 맞아요. 실제로 막 통풍 시트 들어간 것도 찾기가 힘들거든. 그런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부터는 벤츠가 생각을 바꿨습니다. 옵션을 드디어 좀 넣어주기 시작했어요. 일단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고요. 벤츠에 시급했던 드라이빙 어시스트가 E클래스에 적용이 됐다. 원래는 차선 이탈이랑 측후방 감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차간거리 유지도 들어갔어요.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다. 기능도 거의 없었다. 근데 이 모델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고요.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많은 정보를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좋은 HUD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또 바뀐 게 터치가 됩니다. 원래 E클래스급에는 터치가 됐다 안 됐다? 안 됐어요. 근데 이제 시트 키네틱, 이게 뭐냐면 또 장거리 운전할 때 시트가 자기 혼자 조금씩 움직여서 운전자가 좀 피로함을 덜어주는, 지금 자기 혼자 움직이거든요. 이런 거에서 봤을 때 벤츠의 뭐 부메스터 오디오며 아니면 실내의 질감, 이런 장점은 그대로 살린 채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도 한 대 살까? 그리고 외관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일단은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라이트 정도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크롬을 좀 많이 썼고요. 이 E클래스가 원래 이제 세로를 강조하는 그 뒤에 대로등을 썼거든요. 근데 지금 가로로 쭉 늘려놨어요. 그리고 시그니처 같던 여기 보석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지금 사라지고 이제 LED로 대체가 됐다. 좀 아쉽지 않나. 왜냐면 저는 이 벤츠의 그 뒷면이 너무너무 예뻤거든요. 그리고 뭔가 좀 깔끔했었는데 지금은 라이트가 트렁크까지 간섭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여백의 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바로 우리나라의 자존심 제네시스 차량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, 이 차량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클래스랑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,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솔직히 외관은 제네시스가 낫지 않나, 솔직한 내 생각에. 이 국뽕 빼고 계급장 빼고 딱 했을 때 저는 제네시스가 나은 것 같아요. 솔직히 나는 전세대 제네시스 G80 1세대나 아니면 제네시스 DH, 그게 14년도에 나온 그 디자인이거든요. 근데 14년식 벤츠랑 비교하면 뭐가 더 예쁘다? 저는 제네시스가 더 예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한번 타볼게요. 제네시스를 딱 타면서 느낀 점이, 와, 넓다. 진짜 아까 E클래스는 좀 갈비뼈를 건드는, 제가 좀 뚱뚱하거든요, 사실. 굉장히 날씬해 보이지만 아무튼 조금 불편한 타이트한 느낌이 났는데 G80을 타니까 대형 세단에 준한다는 건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딱 생각이 들 정도로 널널한 공간을 보여주고요. 두 번째 감동 포인트, 문을 제가 딱 닫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.
굉장히 묵직하고 고급스럽게 닫혀요. 소리가 쾅이 아니라 퉁 하는 그 묵직한 음이 고급 세단을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줘요. 실제로 고급 세단일수록 이제 문이 무겁기 때문에 이런 둔탁한 소리를 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타면서 이렇게 바로 세 번째 감동 포인트 말씀드리면 E클래스보다 더 조용해요. 지금 얘는 키로수가 심지어 아까 그 E클래스보다 7만 킬로를 더 탔습니다. 키로수가 많단 말이에요. 정숙성 면에서는 아까 5만 킬로 탄 E클래스보다 더 조용해요. 또 네 번째 감동 포인트, 옵션이 E클래스가 아까 좋아졌다 했잖아요. E클래스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. G80은 이미 이전 세대부터 반자율 주행이며 휴대폰 충전기며 그런 게 다 있었어요 이미. 근데 얘는 한술 더 떠서 이제 후방 모니터 360도 어라운드 뷰가 뭐 3D로 보이는 그런 옵션도 있고요. 그리고 차를 옵션을 추가하면 차를 주차하고 이제 앞으로 뺐다가 넣었다가를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편한 기능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좁은데 이런 대형차를 주차하기 편합니다. 옵션으로 봤을 때는 이 클래스가 아무리 좋아져 봤자 제네시스한테는 지금 잽이 안 된다. 이게 지금 3.5예요 2.5를 타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. 이 클래스만큼의 고속주행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요. 이 3.5 같은 경우 근데 굉장히 묵직한 느낌을 줘요. 근데 2.5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. 그리고 실망 포인트 두 번째, 지금 혹시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제 썬루프가 조금 있으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굉장히 지금 한시도 쉬지 않고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클래스나 아니면 5 시리즈나 이런 독일 차들을 보면 썬루프가 이렇게 많이 찌그덕거리는 차를 보기가 힘든데 유독 국산차에서는 썬루프 품질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. 고급 세단이면 고급 세단답게 좀 더 고장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뭘 사야 돼요 대체? 단가율로 한번 따져보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중고차에서 이제 좀 살만한 걸 고르려고 하면 4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이제 금액이 형성돼 있고요.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4천 중반에서 후반 정도는 줘야 된다. 그래서 이 클래스가 좀 더 비싸요. 같은 연식 키로수로 보면. 그런데 애초에 벤츠가 조금 더 비싸죠. 그래서 단가율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. 저라면 냉정하게 조금 제네시스 쪽으로 가지 않을까. 왜냐면 정비도 좀 훨씬 더 편하긴 하거든요. 이 클래스는 유지비가 비싸다 보시면 됩니다. 앞으로도 더 감가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직까지 중고차 가격이 잘 버티고 있으니까 당연히 감가가 되죠. 그러니까 모든 차는 타면 감가가 됩니다.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4천짜리 사서 감가가 걱정이 된다, 이거 많이 시세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들면 아직 이 차를 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냥.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절대 무리한 차를 권하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.